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들한테 부과하는 규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규칙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저도 이 나이대가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때엔 어른들의 말이 저에겐 너무도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이어서 정말 전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엔 선생님의 권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담임교사가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젊은 여교사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크리넥스를 하나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당시에 크리넥스가 뭘 말하는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전 그게 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한테 알았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크리넥스라는 약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함께 약국에 갔어요. 약사에게 크리넥스라는 약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약사님이 그런 약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학사전을 막 뒤져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은 찾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크리넥스를 사가야 하는데, 사가는 게 선생님의 명령인데 이걸 못 해내면 안 되는데 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못 사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으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완전 풀이 죽은 상태로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약국에 가서 다 뒤져봤는데 크리넥스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크리넥스를 못 사왔어요. 하고 엄청 미안해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제가 안도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내가 안 사와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구나를 깨닫고 어깨를 짓누르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크리넥스를 제가 약국에서 못 찾은 건 당연한 거였어요. 크리넥스는 크리넥스 티슈를 뜻하는 화장지였던 것이지 약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담임교사는 애들한테 자기가 학교에서 쓰는 물건들을 사오라고 시키곤 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분은 못된 분이셨죠. 자기 물건을 학생들한테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그것도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교사가 못됐다는 사실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말이나 규칙들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교사한테 친구들을 고자질하는 일도 아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한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실을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이때의 아이들은 아직까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들 나이가 더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자율적인 도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맥락적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엔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엔 규칙들이 절대적인 것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규칙들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 깨닫게 되면서 규칙들을 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규칙들은 상황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덕적 판단력이 점점 어른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론은 도덕성을 너무 인지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고 과정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도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덕성은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만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는 도덕성이 인지 발달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임을 잘 설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성을 평가하는 분명한 기준 하나는 지적인 판단 능력 아니겠어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를 평가하려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니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가 말하는 것처럼 높은 도덕성을 지니려면 지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면에서 어떻게 피아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피아제 이론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규칙에 대해 절대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규칙을 더 잘 준수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규칙 체계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실 회사에는 사교가 존재하고 학교엔 교칙이, 동아리엔 동아리 규율이, 인터넷 카페에도 카페 회칙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군대 같은 조직은 대표적으로 규칙이 굉장히 강조되는 조직입니다. 규칙이 어떤 효용성을 주기에 모든 조직에 규칙이 있는 걸까요? 규칙은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제각각 성격과 저마다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이 없다면 굉장한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조직에 합리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그 규칙에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규칙 체계 아래서 구성원들은 안정감과 안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규칙이란 단어에 약간의 반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규칙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습니다. 규칙은 인간의 사회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 안에서도 규칙 체계가 올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 체계를 통해 교사는 아이들에게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권위가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하고 교실엔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는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젊은 여자 선생님이 새롭게 임용되어 학교로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착하신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착하기만 하고 자신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새 파악하고서 이 선생님 수업 시간만 되면 엄청나게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놓고 수다를 떠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아예 무시하고 그 여선생님 말투가 약간 어눌한 게 있었는데 그 말투까지 흉내내면서 선생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 시간만 되면 수업 시간이 아주 난장판이 되곤 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반 아이들은 못됐다고 생각했고요. 교실에서 규칙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교사의 능력이고 아이들이 교사를 권위와 존중의 존재로 보게 하는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교사가 되신다면 교실에서의 규칙 체계를 꼭 잘 확립해서 아이들이 규칙 아래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